원자재보다 더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다른 자산을 하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이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요. 제가 2011년부터 24년까지 돌려봤는데 비트코인을 우리가 3718%가 아니고 3718배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초딩도 따라할 수 있는 주식, 코인 둘 다 통하는 만능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보다 더 쉬운 전략이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자, 키워드는 12개월 신고가 돌파 전략입니다. 이거는 코인, 주식, 채권, 원자재 다 쓸 수 있어요. 막연하게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 다 너 장작해 주는 거야.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산이 신고가를 갱신하면 너무 비싸다, 고평가되었다 라고 하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팩트는 정반대입니다. 역대 최고가 돌파 또는 12개월 신고가 돌파는 역대급 매수 시그널이에요. 역시 박세익 대표님 지식인입니다. 52주 신고가에 있는 주식이 대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짜는가? 일단 최근 월말 종가를 봅시다. 지금이 4월이니까 3월 31일 종가가 되겠네요. 그거를 최근 1년 동안에 12개의 월말 종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중에서 가장 높은 월말 종가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3년 3월 종가를 한번 볼게요. 나스닥은 16,379였는데 이게 바로 최근 1년 동안의 최고 월봉 종가였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나누면은 100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 나누기 이거니까요. 반대로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24년 3월 말에 16,273이었는데 그런데 한 9개월 전이 23년 6월에 월봉 기준으로 종가를 2078을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를 B로 나누면은 81%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최근 1년 동안에 최고가 대비 지금 주가는 80%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보유하고 언제 파는가? 우리는 지금 월말 종가가 최근 12개월 최대 월말 종가의 95% 이상이면 매수, 아니면 현금 보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고가를 갱신했든가 아니면은 신고가와 근접하면 우리는 매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이거를 하실 때 야후 파이낸스에서 배당을 포함한 adjusted close 수치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이게 스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S&P 500이 투자하는 스파이라는 ETF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봉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들어가가지고 만슬리를 눌러야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최근 1년 정도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3월 기준으로, 자, 여기 보면은 3월에 adjusted close가 521.45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당까지 전부 다 포함한 거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근 1년 동안에 쭈루루룩 보면은 506, 481, 471, 454, 415 보면은 3월 말이 최근 1년 동안에는 가장 높았네. 이게 한마디로 신고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논리로 우리가 스파이에 투자를 해 마라.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여기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맵 파버라는 사람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맵 파버스 12month high switch라는 전략을 만들었거든요. 자, 5개 ETF를 이분이 뽑으셔가지고 이 중에서 12개월 신고가 대비 95% 되는 그런 ETF는 매수를 하고 아니면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5개 ETF니까 매수할 때는 각 포트폴리오 20%를 그 ETF에 투입을 해야겠죠. 그럼 그 5개가 무엇이냐? 하나는 조금 전에 봤던 스파이고요. 그러니까 미국 S&P 500이고, 이화는 선진국 주식, 그리고 VNQ는 미국 부동산, 그리고 GLD는 금, 그리고 PDBC는 원자재 ETF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스파이는 보셨다시피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 지금 1년 동안 제일 높으니까요. 네, 다른 ETF도 한번 볼게요. 뭐 VNQ 이런 거 한번 보죠. VNQ. 자, 이제 VNQ 같은 경우도 여기 가면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만슬리 정도로 하고 4월 6일은 좀 그렇고 한 2월 6일 정도로 해보자. 이렇게 하고 눌러볼게요.
자, 그럼 apply를 누르면은 3월 말에 종가가 얼마니? 85.75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쭉 보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높았던 게 12월에 86.54네요. 그럼 딱 보면은 85.75니까 이 86의 95% 이상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투자를 할 때네요. 그죠? VNQ 투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샘플로 PDBC를 한번 볼게요. PDBC. 여기 그 원자재 ETF. 여기도 히스토리컬 데이터 들어가가지고 만슬리로 하고 여기서도 이것도 한 02로 바꿔보고 자, 한번 눌러보면은 3월 말에 13.87이네요. 그죠? 13.87입니다. 이게 지금 3월 말 종가인데 이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가장 높을 때가 언제야? 가장 높을 때가 이때겠네요. 그죠? 14.35. 그럼 한번 이거를 나눠보죠. 13.87 나누기 14.35로 하니까 96.6%네. 네, 그러면 우리는 PDBC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요 비율이 0.95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투자를 안 하겠죠. 왜냐면 그럼 PDBC가 12개월 신고가보다 좀 낮은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12개월 신고가는 이 기준으로 참고로 이때 23년 9월입니다. 9월 말에 14.35를 찍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투자를 안 할 때는 미국 중기채인 IEF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근데 IEF를 똑같이 판단해가지고 12개월 신고가보다 95% 이하면 우리는 현금을 보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하면 이해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다 해드립니다. 나 너무 친절해, 그지? 이렇게 보고요. 히스토리컬 데이터 여기서도 만슬리로 가고 여기서도 한 대충 2월 정도로 보자. 2월 정도로 보고 누르면은 지금 3월에 종가가 어떻게 되니? 94.13이잖아요. 94.13. 그쵸? 최근 1년 동안에 최고가가, 이게 지금, 그치. 4월부터 봐야겠다. 이때네. 96.47 아니겠습니까? 96.47. 그러면 지금이 9413이니까, 9413 나누기 96, 얼마라고? 9647이구나. 9647. 또 누르면은 97.5%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조금 전에 그 5개 ETF에 투자를 안 한다고 하면은 IEF, 그러니까 미국 중기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95%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현금을 보유한다라는 이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매월 말 월 종가를 보고 매수, 보유, 매도를 판단한다. 소위 월별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한 50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은 연봉이 11% 그리고 MDD 14%의 준수한 전략이 탄생합니다. 연봉이 11%로 50년 이상 벌면 내 원금이 100배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거는 이게 지금 ETF가 5개가 있거든요. S&P 500 선진국 주식, 미국 부동산, 금, 원자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PDBC라는 원자재 ETF에 53년 동안에 그냥 투자하고 매수한 다음에 보유만 했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연봉리 수익이 7.2%고 MDD가 75%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 전략을 PDBC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요. 연봉리 수익이 7.2에서 9.9% 늘어나고 그리고 MDD는 23%로 확 줄어듭니다. 왜냐면 원자재가 핫하고 신고가 갱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접할 때만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팔아버리고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자산들도 봐도 모든 자산에 이 신고가 전략을 쓰면 MDD가 확실히 줄어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 주식 57에서 24% 줄어들었고 미국도 80대에서 50%로 그리고 미국 부동산도 68에서 20% 금도 65%에서 37%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신고가 언저리만 매수를 하면은 MDD가 줄어든다. 수익은 확실히 딱 는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확실히 MDD는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자재보다 더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다른 자산을 하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이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하면요. 제가 2011년부터 24년까지 돌려봤는데 비트코인을 우리가 3,718%가 아니고 3,718배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MDD는 50% 정도의 월봉 기준으로. 자, 그런데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 우리가 11년에는 최고가가 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투자를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때부터 한 12년부터 13년까지 거의 100배를 먹네요. 100배를 먹은 다음에 조금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한 40~50%일 텐데, 네, 근데 이렇게 100배 먹은 후에 40~50% 깨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비트코인이 신고가
많이 멀어져가지고 이때 투자를 또 안 하고 있다가 한 16년부터 17년 말까지 또 미친 듯이 먹습니다. 이게 얼마 먹는 거야? 이게 한 거의 뭐 20배 이상 먹는 것 같네요. 20배 이상 먹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살짝 또 이제 손실을 보는데 이것도 한 40%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20배 먹고 40% 손실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또 그 좀 신고가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때 투자를 이제 거의 안 하다가 한 20년, 21년 돼가지고 이때 조금 한 찔끔 먹고 그냥 또 투자를 안 했죠. 이때 또 한 50% 깨진 다음에 투자를 계속 안 하다가 23년부터 다시 고 해가지고 다시 24년에 신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전략이 있다 이거죠. 간단한 전략. 그냥 이번 달 월 종가와 최근 1년 최대 월 종가를 비교하는 아주 심플한 전략입니다. 정말 심플하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전략은 여기서 보시겠지만 대부분 투자를 안 하다가 급등장은 먹고 급등장 끝나고 처음 한두 달은 털린 다음에 다시 현금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급등장 올 때 또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700배를 먹을 수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3,700배. 왜 이 신고가 전략이 먹히는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최근 1년 동안에 그 최고가 1만 원을 찍은 주식이 2천 원까지 내려왔다고 칠게요. 이게 주식이든 코인은 똑같아. 근데 왜 우리가 얘를 사면은 안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일단 뭔가 만 원이 2천 원이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악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 원에서 2천 원 떨어지는 주식에 물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그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본전으로 들어온 애들이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2천 원을 샀거든요. 그래서 성을 올라가야 돼. 다시 4,000원, 8,000원, 만원 영차 올라가려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사람이 뭐냐? 얘는 3,000원에 물린 애입니다. 2,000원 내가 샀는데 3,000원까지 이 주식이 어찌어찌 갔어요. 그럼 3,000원짜리가 옳거니, 아싸, 나 이제 팔아야지. 지긋지긋했는데 나 물려 있어가지고 나 본전 되었으니까 팔고 나갈 거야 해가지고 얘가 바위가 아닌 주식을 던집니다. 핵 하고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얻어맞아요. 하다가 주식이 한 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3,500원까지 갔어. 그럼 얘가 또 있지. 얘는 3,500원에 물린 애거든요. 아싸, 3,500원 됐다. 던져야지 하고 돌을 또 휙 던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 4,000원에 물린 애야. 이런 식으로 돌을 계속 얻어맞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반대로 신고가를 찍거나 근접한 주식이나 코인은 물린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이제 1만 원에 들어갔어요. 밑에 산 사람은 있지만 위에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위에 물린 사람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매도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내가 신고가에 사면 내 위에 물린 사람이 없어.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이렇게 그 5,000원 하던 코인이나 주식이 만 원까지 올라갔으면은 뭔가 그런 이유가 있겠죠. 호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재보다 호재가 좋은 거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신고가 돌파가 왜 좋은 것인지, 왜 그때 사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요약. 부자가 되려면은 12개월 신고가 갱신을 하거나 근접한 자산을 사야 됩니다. 이게 추세 추종이거든요. 오르는 놈이 계속 오릅니다. 조금 전에 비트코인저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연구할 게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지금은요, 신고가 대비 한 95% 미만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파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95%가 아니라 비트코인 변동성이 좀 세기 때문에 90%나 85%는 어떤가? 또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도 먹힐까 안 먹힐까? 이런 것도 좀 보고 싶고요. 그것도 반대로 최신 월 종가가 최근 12개월 고가의 50% 미만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현금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숏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것도 무궁무진하게 전략을 짜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략이 떠오르고 있죠. 그리고 알트코인에 이 전략을 적용하면은 사실 뭐 지금은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그 10년 투자해가지고 3,700배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알트코인을 하면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유익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